최근에도 서울시 곳곳에서 구청과 노점 간 충돌이 잦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노점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상인들과의 충돌입니다. 법 테두리 바깥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노점을 법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업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한 듯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연 선진국은 이런 노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노점이 또 다른 업태로 거듭나기 위해선 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쳐 줄 겸 해서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부여 등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물이 있던 정업사지 5층 석탑을 보고 나오는데 고색 찬란한 유적지 담벼락에 기대서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 수십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대한 백제 문화와 선조의 얼을 기리며 상념에 젖었던 저는 이 낯선 풍경에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인도를 걸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각국의 90여 개 도시를 비즈니스 여행차 다녀왔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제가 가본 선진국 도시 대부분에서 노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는 노점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점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레스토랑 데이. 지금 뒤 화면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말합니다. 핀란드의 헬싱키는 2011년부터 매 3개월마다 주말 하루를 정해서 레스토랑 데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화라 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누구든지 장소에 제약 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팔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때문인지 공원에 설치된 좌판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음식을 맛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는 이유는요, 핀란드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없다는 그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랍니다. 노점은 언제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이벤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일본 교토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흡수하여 문화를 파는 일본 교토 사례입니다. 교토는 천년 도시로서 유명하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필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교토는 794년 나라에서 수도가 이전된 후 도쿄로 다시 옮겨지기 전까지 약 1100년 동안 천황이 머무른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이런 교토에는 500년 전통의 니시키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 교토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 교토의 부엌으로 불립니다. 교토의 부엌이요. 니시키 시장에는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토에서는 별도의 노점상이 없습니다. 500년 동안 노점상을 시장으로 모두 흡수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례처럼 일정한 날, 일정한 공간에서 이벤트 방식으로 축제를 여는 노점은 존재했지만 법망 밖에 있는 노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노점은 대한민국 유통의 한 업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 주장은 노점이라는 업태가 법망 안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상 대표, 시민대표, 지자체, 단체, 담당자 등등 3자가 원칙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네 노점은 주로 식품을 취급합니다.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점이 일반 식당처럼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위생검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노점 역시 지역문화에 공헌하는 이익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업무인 세금 납부를 꺼려서는 안 됩니다. 노점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노점상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노점이 또 다른 업태로 거듭나기 위해선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